안녕하세요. 아마프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 이아 스튜디오의 퓨베레이입니다. 박스가 제법 크네요. 아직도 나 눈두개인 거 모르는 사람 없제? 하는 표정 같습니다. 저는 슈로대로 이 기체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노아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나중에 듀얼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도 안 놀랬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죠 뭐. 런너가 제법 많아 보입니다. 이게 뭐야? 박스 크기 값을 하는 듯 수십 대 칼도 있고 뭔가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을 한번 스근하게 둘러보려는데 갑자기 또 이분 얼굴이 나오네요. 하마니. 왜 하자만 한자고 많은 영어로 표기가? 한자로는 이렇게 표기하는 건가? 또 갑자기 웬 고양이가? 프라모델 매뉴얼에 고양이 사진 옆글을 뭐라고 써놨을지 알파벳 표기가 누락된 가운데 런너랑 같이 보고 있으니 알아봤자 나만 힘빠질게 분명했지만 호기심을 못 이기고 AI한테 물어보니 그냥 저 고양이가 고객센터 담당이고 이름이 라오관이고 비닐 뜯기 전에 검수해달라는 내용이군요. 뭐 넘어갑시다. 중간중간 일러스트랑 뭔가 설명이 있습니다. 런너를 표기하는 폰트 사이즈가 엉망진창인 게 괴롭습니다. 제품의 3D 모델을 활용한 만든 이미지들 느낌은 상당히 괜찮은데 무릎 관절에는 대려품 감지 사용해주세요. 이게 무슨 매뉴얼에 넣을 이미지들 만들 시간에 제품 개선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산만한 디자인의 매뉴얼을 계속 보고 있으니 뭔가 만드신 분이 참 자기 주장이 강력하다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20분의 1이라는 스케일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말이죠. 런너 거치대라고 있는 건 거치는 어설프게 되지만 거치를 하면 빼는 게 잘 안 되는군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치는 기분이네요. 아무튼 오늘도 맘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늘 하던 대로 가조립입니다. 머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부품이 몇 개 없군요. 근데 목이 이렇게 생긴 건 진짜 처음 봅니다. 눈알 부품이 작네요. 목 회전축과 머리가 물려서 눈알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매뉴얼대로 머리 하부에 눈을 연결하면 계속 떨어지니 상부의 안아 부품까지 조립해놓고 위치를 잘 조절해 넣어두고 조립해주면 그나마 수월합니다. 머리 양옆 부품이 머리 상부가 끝까지 들어가야 간신히 들어갑니다. 목이 진짜 이게 맞나? 부품이 몇 개 없는데 쉽지가 않군요. 얼굴은 또 잘생겨서 왠지 분합니다. 몸입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르면 수핀 자르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뭐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허리 양옆의 연보라색은 약간 뜬금없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도 참 신기한 게 한쪽은 1번, 4번 수핀, 반대쪽은 2번, 3번 수핀을 끼워 조립하게 되어 있네요. 힘을 상당히 줘도 꽉 안 눌리지만 일단 가조립이니 넘어갑시다. 대부분도 연보라색이네요. 이러면 좀 덜 어색해지지 않고 여전히 좀 어색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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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팔과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고 저 부품이 몸통과 연결되는 것도 C형이고 평범한 곳이 없네요. 그냥 매뉴얼에는 위에서 아래로 끼우라고만 되어 있는데 못 끼우는 게 왜 이렇게 빡세? 가슴에 이 부분이 열리기는 하는데 그냥 뭐 열리기만 합니다. 뒷덜미에 흰색 동력선도 끼우는데 아주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딱딱 물리는 느낌이 없고 어깨 연결 부분도 골다공증이 좀 심해서 살짝 심란하네요. 골반입니다. 흐 뭐야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뭐야? 여기도 있었어. 대려품 감지. 왠지 슬슬 약 올리는 기분이 드는데 가로축만 끼우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스태프 3 전체가 다 빡셉니다. 이거 진짜 더럽게 안 들어가네. 간신히 부품을 붙여는 놨는데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아무래도 고관절을 꽉 물려야 들어갈 것 같군요. 이후로 몇 번의 시도를 더 해봤지만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죽어라. 이제 들어가는군요. 사이드 스커트 연결 관절은 각도를 잘 맞춰서 넣어줘야 들어가네요. 사이드 스커트 조인트의 C형 볼관절 둘 다 아주 빡빡합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뜨는 걸 보니 살살 갈고 할 걸 그랬나 싶네요. 프론트 스커트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안쪽 부품의 돌기와 바깥쪽 부품의 구멍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뒷스커트의 판넬은 열개만 하면 되네요. 근데 판넬 연결 부분에 저 조인트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거 뭘 어쩌라는 거야? 좀 들어가 에라이.
오 됐다. 하. 이씨. 내가 이겼다. 이 가. 어찌저찌 손가락 호구 불어가며 9개를 더 끼우는데 성공. 판넬 연결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덮개를 조립을 해주는 과정도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무튼 조립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 저 흰 부품을 움직이면 판넬이 연동되는 기믹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왠지 위에 장갑을 열면 연동이 되게 만들려던 것 같은 느낌인데 포기 한 걸까요? 이걸 의도한 거라면 팔입니다. 이게 설명서가 불친절해서 모르겠는 건지 제가 멍청해서 모르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수핀이 정말로 얇네요. 낮다는 말로 부족한 것 같은 높이입니다. 이 부분도 프론트 스커트와 같이 핑크색 부품이 흰색 부품 구멍에 밀착이 안 됩니다. 더 들어갈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가공을 하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딱 맞는 걸 보니까 그냥 의도된 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조립이 계속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 멈칫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안 물려? 내가 문제냐 네가 문제냐? 뭘 놓친 게 있나 싶어 내부의 부품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끝까지 넣어주니 이렇게 안 붙는군요. 플라이어로 해도 안 되네 뭐야 이거. 이게 정상인가 봅니다. 팔관절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나중에 뺄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팔상박의 외장이 진짜 왜 안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라이 연병하네 진짜. 이거 2개 끼우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이것도 부품이 딱 안 붙네요. 이것도 에휴. 아무래도 팔 조금만 움직여도 외작이 벌렁벌렁 할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참 열받았는데 왜 이게 고정이 안 되는지 씨름하다가 새끼손가락 부분에 추가 설명이 있다는 걸 나중에 봤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넣어 놓으면 아무리 힘을 줘도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까지 넣어야 하나 하고 힘을 주다 보면 뚝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핀과 구멍의 결합이 빡빡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맞나? 그냥 위아래 부품 결합으로 부품을 눌러 고정을 시켜주는 구조라 영 불안하네요. 팔꿈치 가동은 이게 한계군요. 어깨 장갑 안쪽으로 상당히 실한 디테일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요걸 한번 사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C형 파츠를 결합하는데 힘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뭐야 이거. 지가 아무리 뻑뻑해봤자 살살 긁어주면 안 들어가네. 으아. 더 갈면 되는 걸 괜히 오기가 생겨서 그냥 힘으로 조져버렸습니다. 이 짓을 3번을 더 해야 된다니. 어깨 외장 내부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외부에 이 부품이 4개가 미묘하게 모양이 다르고 끼워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부품을 미리 다 떼버린지라 러너 숫자도 확인 안 되고 매뉴얼을 봐도 구분하는데 의미가 없길래 그냥 감으로 붙였습니다. 이제 팔 하나 했는데 무지하게 피곤하네요. 이 부품이 살짝만 건드려도 후두둑 해버리니 그냥 순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문제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각도가 기묘해서 문제인지 수핀과 안핀의 길이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정상인 건지 슬슬 머리가 터질 것. 아니 터트리고 싶은 기분이네요. 그리고 한쪽은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한쪽 팔관절이 너무 헐겁습니다. 이걸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품 수핀이 바깥으로 벌어지며 돌기가 걸려 안 빠지게 되는 구조인데 그냥 돌리거나 굽히면 빠져버립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보강을 해줘야겠습니다. 뭐가 허전하다 했더니 어깨 안쪽에 부품이 하나 빠졌네요. 그나마 이건 좀 제대로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다리입니다. 이 핑크색 부품은 위부터 끼우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로 끼우면 조금 수월합니다. 전반적으로 C형 파츠들이 빡십니다. 어휴. 하얗게 떠버렸네요. 내가 잘못한 건가?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발 라인이 잘 빠졌네요. 뒤꿈치도 끼워주고. 앞에서도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다가 이 부분에서 아주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만들다 만 것 같은 모양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 묘하게 열이 받습니다. 웬만하면 좋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이딴 식으로 밖에 설명을 못하는 걸까요? 발바닥 디테일이 너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군요. 발 모양은 예뻐서 더 열받네. 요 무릎 관절도 끝까지 안 물려서 가공을 살짝 해줬습니다만 아주 꽉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띄우면 못 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다리 조립은 그나마 무난하네요. 뭔가 연동이 되긴 하는데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뭐가 또 문제인지 종아리 외장이 끝까지 물리지를 않아요. 매우 피곤하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손입니다. 뭐가 게이트 조각이고 뭐가 부품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손가락 한 개당 3개씩 부품을 나눠놨습니다. 보기만 해도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가동은 좋을 것 같아요. 결합에 힘이 필요하진 않지만 묘하게 안 들어갑니다. 뭔가 같은 감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9번만 더 반복해 줍시다. 손가락 한마디가 비는군요. 혹시나 싶어 따로 모아놨던 게이트 쪼가리에서 찾았습니다. 휴. 아웃이 힘이 안 들어가긴 개뿔 손가락 아파서 뒤지겠습니다. 엄지 볼관절과 소년결도 힘드네요.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쑥쑥 잘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연결 부분이 축관절이네요. 이러면 손 모양이. 아무튼 손 모양이 이래가지고 손가락을 벌릴 수가 없는데. 아어. 그래도 이건 잘 되는군요 이런 씨. 아이고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다행히 김샤벨은 쥔손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손가락이 안 벌어지는 건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지 화난다고 해야 될지 차라리 이럴 거면 편손이라도 넣어주던가. 각부를 합쳐보겠습니다. 젠장. 분하지만 잘생겨서 더 열받네요. 외형이 만족스러우니 가동이 별로인 게 더더욱 아쉽습니다. 이게 스태츄도 아니고 그래도 좀 상징적인 자세 그러니까 최소 박스아트처럼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전에 만든 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랬는지 이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구린 게 뭔지 보는 눈이 생긴 건지 마음이 복잡스럽군요. 판넬 사출 이펙트가 있는데 이게 백스커트에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사출된 상태에서 떠있는 식의 장식이 돼야지 왜 스탠드에서 사출되는 것 같은 이펙트로 해놓은 걸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문과 분노를 뒤로 하고 도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뉴얼에 당연히 재질이 뭔지 나와있지 않았지만 발매전 정보로 ABS를 썼다는 걸 본 기억이 있어 이번엔 아크릴 마커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로 후내에 EGA 작업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아크릴 마커만 써서 작업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또 플래그였나 봅니다. 아무튼 집에 있는 아크릴 마커들을 싹싹 긁어와 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포인트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어깨 바인더 내부를 일단 칠해서 느낌을 잡아보기로 하고 칠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큰 시행착오 없이 마음에 들게 나왔네요. 이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4가지 색, 스테인리스 스틸, 건아이언, 브론즈, 스페이스 알루미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장의 넓은 몰드를 스테인리스 스틸색으로 칠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먹선만 넣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프레임과의 연결 부위나 몸통 쪽 부분 도색을 고려해보니 몰드까지 칠해주는 편이 훨씬 통일감이 있더군요. 몸하고 붙여봐도 확신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조립 때 언급했던 가동하면 빠져버리는 팔꿈치 관절을 어떻게 보강을 해줄까 하다 그냥 휴지를 좀 넣어줬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홍색 부품이 안 들어가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네요. 중간까지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박의 내부가 노출되는 부분에 분할이 되어 있으니 칠을 한번 해봤는데 안쪽을 더 칠해줘야겠네요. 안쪽까지 다 칠해주니 아까의 미묘한 느낌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깨 외부의 동그란 부분도 흰색으로 놔두기 좀 아쉬워서 칠해줬는데 이건 별 생각 없이 한 것 치고 좀 마음에 드네요. 부품의 좁은 부분들이 많아 세필붓을 사용했습니다. 4번이나 이렇게 눈을 부름뜨고 살살 칠하고 있으니 불현듯 미칠 듯한 4번의 반복 작업을 했던 전 작업이 생각나는군요. 이미 2개나 칠했으면서 더 칠하기 싫었던 건지 비교를 해봤지만 칠한 게 더 보기 좋습니다. 안쪽에 흰색을 살릴 것인가? 칠할 것인가?
팔은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지 싶습니다. 팔 하부 외장이 안 돋는 건 뇌이진이 된 건지 이제 보기 숭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찝찝함이 남네요. 그렇다고 뭘 더 해주고 싶어도 의욕이 안 생깁니다. 넘어갑시다. 손목이 너무 앙상하네요. 디테일러 파츠를 하나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은 안 들어가니 살살 갈아서 넣어보겠습니다. 훨씬 보기 좋네요. 허리도 끝까지 안 물립니다. 그냥 이게 정상이구나 하고 해야겠습니다. 어깨 연결 부분의 골다공증이 심각합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뭔가 채워넣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스테디 건아이언으로 다 떡칠을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허리 쪽에 연보라색도 그냥 스테인레스 스틸로 덮어버렸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눈이 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눈알 부분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스티커는 붙여야 되니까 일단 더듬어서라도 붙여봅시다. 붙여놓고도 맞는지 확인이 안 돼서 얼추 20분을 연병을 했습니다. 목을 돌리면 눈도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게 보기 좋네요. 근데 이놈의 스티커가 붙은 꼴이 영 시원찮습니다. 그냥 칠하자고 생각하고 집게에 눈알 부품을 꼽아놓고 마커를 대자마자 부품이 튕겨나가서 1시간 동안 또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못 찾겠다 싶어 포기하려다 분리수거 하려고 내놨던 박스 틈 사이에서 간신히 찾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탱탱 부은 눈에 눈물이 한가득이었기 때문이죠. 이번엔 안 튕겨나가게 단디 집어주고 눈알에 로열 메탈 레드를 칠한 뒤 그 위에 핑크색을 칠했더니 뭔가 오묘하게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눈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목과 연결 부분을 제대로 물리게 다시 조립해줬습니다. 아무튼 괜찮네요. 아크릴 마커가 이게 힘듭니다. 표면에 살짝 안 칠해진 곳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덧칠해보려다 표면이 엉망이 돼버려서 수습을 하려다 더 이상해지고 결국엔 다 지우고 또 다시 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주 오래 말리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안 괜찮습니다. 속이 터져버리거든요. 나머지 팔도 몸통 칠하는 중간중간 작업을 해줘서 정리가 됐습니다. 팔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발바닥은 정말로 봐도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칠을 해봅시다. 마커를 이렇게 짜면 분명히 한참 남았는데 제가 팁을 좀 험하게 쓰는 건지 팁 끝에는 도료가 안 묻어 버리는 상황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교체용 팁을 좀 사놓으면 괜찮으려나. 아무튼 당장 작업이 안 되고 앞으로 쓸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2개 더 주문을 했습니다. 아, 지우기 겁나 귀찮겠다. 왜 과거에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발등 외장이 아주 깔끔하게 칠해져서 마음에 드네요. 발바닥도 분할이 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칠을 했습니다. 발 앞부분 빈 공간에 뭐라도 넣어볼까 하다가 여기에 신경을 더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참을 지웠는데 더 닦아야 해. 왜 그랬을까? 찍어놓은 걸 보니까 10분 동안 저거 한 개만 닦고 있네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3번 더 해야 된다는 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눈에 칠한 것처럼 무릎 하부에 부품을 칠해줬는데 면적이 좀 커지니까 많이 미묘한데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에 희생된 면봉들입니다. 왠지 이상하게 면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팔작업 중간부터 모아봤는데 많이 쓰긴 했네요. 아크릴 마커인 것도 그렇고 흰색 부품 위에 어두운 색이 올라간 걸 지우다 보니 아무래도 새 면봉을 많이 쓰게 되네요. 종아리 내부는 건아이언으로 덮어서 외부에서 흰색이 안 보이게 칠을 해줬습니다. 칠을 할까 말까 하는 부분은 참고 저 종아리 부품 벌어지는 것도 그냥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분들 만든 것도 찾아봤는데 저기가 다 저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면봉을 많이 쓰긴 했나 봅니다. 면봉 리필을 해야겠네요. 저 면봉통을 2,000원 안 주고 산 것 같은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고관절 옆이 허해 보여서 디테일러 파츠를 넣어볼까 합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은 크기가 안 맞아 스핀 블레이드로 살짝 갈았습니다.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넣을 걸 그랬나봐요. 별로 티도 안 나네요. 허벅지 바깥쪽에 핑크색 부품을 건아이언으로 덮었는데 만족스럽군요. 다리도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스커트를 어떻게 할지 초반에는 무지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만 칠하다 보니 그냥 내려놓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칠해보겠습니다. 일단 열었을 때 보이는 외장 안쪽을 건아이언으로 칠했습니다. 외부에는 패널 라인을 살짝 파보려고 했는데 전에 잡았던 감은 어디로 다 사라진 건지 엉망진창이네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핑계로 시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브론즈의 입자감. 예전에 이사할 집 보러 다닐 때 부엌 타일에 반짝이 줄눈이 들어간 걸 보고 비겁했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육안으로 보면 이 정도까진 아닌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까 유독 반짝거리네요. 판넬 조인트를 도저히 뺄 자신이 없어서 아니 뺀다고 해도 다시 끼울 자신이 없어서 그냥 대충 칠하겠습니다. 건아이언으로 나머지 부분도 마저 칠해주었습니다. 골반도 칠해주고 프론트와 사이드 스커트 각각 내부는 건아이언,
외부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판넬의 끝부분을 칠할까 말까 하다가 칠해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딱히 다른 색도 없어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커펜 도색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 파츠를 붙여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다 붙여놓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진해진 느낌 정도입니다. 어깨 바인더 안쪽이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모난데 없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데칼을 붙여야 했지만 안경을 써도 안경을 벗은 것 같은 시야라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손 놓고 있다가 겨우 시작할 수 있었네요. 데칼이 뭐가 3개씩이나 들었다냐? 동봉되어 있는 데칼과 매번 사용하는 델피 데칼의 144분의 1 코션 데칼 그리고 데림 데칼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요 퓨베레이 라고 큼지막하게 있는 건 예전에 사이코 건담 마크2 작업 때 PSY 모양의 데칼을 안 붙인 것처럼 이런 모양은 스케일 모형보다 캐릭터 상품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되어 스케일 모형으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커다란 글씨는 버리고 윗부품의 형식 번호랑 아랫부분만 잘라서 써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시원하게 찢어지는군요. 동본된 데칼은 거의 라인 데칼 위주입니다. 라인만 있으면 심심하니 코션 데칼을 같이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식 번호만 살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팔 부분의 라인 데칼은 이상할 것 같았는데 붙여놓고 보니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거의 안 보일 부분이지만 은근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뭐야, 이거 왜 좌우가 안 맞아? 아까 쪼매난 데칼에 나머지가 있었군요. 동봉되어 있는 데칼은 물에만 불렸는데 조각조각 나버리는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칠한 부분에 데칼이 올라가는군요. 밑에 라인 데칼도 겹치는데 붙일까 말까 생각하다 이건 그냥 붙이고 밑에 라인 데칼 부분은 위에만 잘라서 붙여야겠습니다. 뭐셔, 이게 지금 몇 조각이 난 거야? 나머지 부분들에도 적당히 데칼을 붙여줬습니다. 이거 뭐 눈이 안 보이니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작업하는 동안 답답해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데칼 작업은 이 정도만 하고 이번에는 전체 유광 마감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매끈매끈한 녀석이니 반짝반짝하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작업은 눈으로 한 게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조립도 구조도 매뉴얼도 뭔가 사람 은근히 열받게 만드는 그런 게 저만 그런가요? 암튼 그래서 더 힘들었네요. 이번에 사용한 마커와 데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단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냥 보면 예뻐요. 그것 말곤 없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가동은 협소하고 디테일은 있다 말았다는 느낌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믹들과 불친절하고 정신없는 매뉴얼의 기묘한 결합 방식까지 부품이 많지도 않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어도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팔이 연결되는 것도 불안하고 후두둑 떨어지는 손가락도 열받고 특히 손가락도 안 벌어지는데 손목 가동이 거의 안 되는 게 정말 열받네요. 팔에 달린 빔샤벨은 거꾸로 다는 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 거꾸로 달아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손등이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상하게 오른쪽 팔만 연결이 헐거워서 팔을 올리거나 돌리려고 하면 빠지고 끼우려고 하면 위에 삼두 쪽 외장이 떨어지고 그걸 끼우려고 하면 손가락이 빠지는 개미지옥이 펼쳐집니다. 이걸 보완해주려다가 결국 부셔먹었네요. 아무리 관절이 이상해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이건 관절 구조도 비교해서 뭐 어떻게 수습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결국 고민하다가 순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순접을 해도 접합하는 면이 묘하게 적어서 잘 붙지도 않네요. 마지막으로 허리에 앞뒤로 축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 아쉽네요. 큐베레이를 좋아하는데 이 리파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전시만 해놓고 싶다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다 만들어 놓은 걸 영상으로 보니 제대로 안 지워진 부분이나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쉽다. 기보다는 해방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미 마감까지 끝냈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죠 뭐. 역시 아크릴 마커는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 아크릴 마커로 작업을 할 일이 생기면 마커 팁을 좀 장전을 해두고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퓨베레이 마크2도 나온다고 예약을 받던데 이 제품 그대도 색만 바꿔서 나오는 거면 절대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새로 나온다는 A, O, Z 버전 결국은 런너만 보면 또 그럴싸해 보여. 후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동도 너무 제한적이고 더 만졌다간 손가락을 잃어버릴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장식장에 넣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